제256회 구역은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간 위탁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위탁 및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협동조합 주인, 위탁 기관명의 사업명이 구역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원액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구역원에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실책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측에서 공동체적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됐고, 전년도 2020년 조례를 개정해서 또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협동조합 주인에 위탁한 것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주요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현재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그 활동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뿐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한 협동조합 주인의 위탁을 줬고, 위탁받은 여기서는 현재 기존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컨설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라든가 사업 컨설팅, 사업 계획서 작성, 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고자 하는데 했을 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민과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구교 협동조합이 행안부에서 하는 그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그 외 2개 기업이 충청남도에서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1년 정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큰 대가 없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구역원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 커피숍을 말하는 건가요? 예, 구교 협동조합이 커피숍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이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합은 전통시장 2층에만 있는 거죠? 구회시장 2층에 네. 현재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어요? 몇 개나 있나요, 거기에? 아니, 지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산 패션 농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예, 현재 조성되고 있고 약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예. 많이 되고 있네요. 우리는 시행자가 금강에서 하는 거예요? 금강에서?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금강제와 거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는 최초로 그 2008년도 4월달에 산업단지 지정됐는데, 그때 그 산업단지 이름이 지금은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였지만 그때는 은산 섬유 전문 농공단지 이렇게 됐었고, 근데 그 2008년도에 될 쯤에 그 사업 시행자는 여기 아니고 주식회사 수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했는데 2011년도 10월에 현재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지에서요? 예. 수지에서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이 된 후에 금강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자 사업 부지도 좀 넓혔고 했는데, 현재 그 사업자 규모가 현재 그 18,000여 평쯤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근데 그 금강에서 그 2011년도에 이제 10월에 사업을 변경되면서 사업 부지를 넓혔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사업 부지 조성이라든가 입주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한 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사업 계획 변경만 생겨서 총 7번을 변경을 해서 2020년도 6월 말까지 변경이 승인이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은 은산 패션 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12억 4천만 원이 투입된 보조 사업이 투입된 곳입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그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개발 방식 없이 추진하는 것에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주식회사 그 금강 대표를 지금 만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촉구까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금강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구체적인 사업 조성 계획과 투자 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금강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이나 그런 방안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접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농공단지 자체를 저는 해제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농공단지 해제 절차를 위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저희 법적 검토라든가 모든 한 다음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또 마프에는 해제가 되면은 사업주에 대한 박산의 희생이 필요하겠고요. 이는 원상복구라든가 땅값이 집가라든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또 얘기도 있었고, 이 산업단지 저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되시면 그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5월인가 그때쯤에 금강에서 시작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 대표가 직접, 작년 5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5월. 네. 금강 대표가 군수님 직접 찾아뵙고 자기들 입장을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100억 이상의 사업, 모든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금강을 비롯한 계열사 2군데와 협력사 등 해서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군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받은 결과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사업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에서 그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와 현재 그 모든 기반조성공사는 약 90%를 있고, 진입로가 조금 그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좀 더 연장이 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저희들이 볼 때는 8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은 한 10월이나 그때부터는 뭐 건축공사 설계를 들어가서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내가 볼 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된 다음에는 한 최소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기업이 거기 입주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내년도 3월쯤에는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은산 패션 전문 단지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부여에는 총 6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은산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있고 패션 농공단지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겠네요. 그게 오늘 인원이라든가 기업들이 오면은, 그렇죠. 여기에 부여군에서 보조해주는 그 군비는 얼마나 해주나요? 현재 그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12억 4천만 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가요? 예, 아니 그 보조금만. 보조금, 우리 부여군에서 주는 보조금 우리 부여 군비는 1억 7천.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 도비는 7천. 그다음은 국비가 10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2억 4천만 원이었고, 요 주성공사의 총 사업비를 우리 계획서를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108억 1,700만 원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거, 그 나머지는 분담을 거기에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그 남이 뭐이 전쟁에서 108억 정도의 그 사업비로 부지 조성공사와 건축공사 이런 걸 모두 분당 세금으로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네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경쟁통과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행감자료 5-31에 보면 노상 공영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어요.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사비로 노상 공영 주차장입니다. 무인 정산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요? 예, 사비로에는 기존에는 사비로에 사람이 직접 우리 민간 위탁을 통해서 민간 위탁은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저기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서 직접 대면 주차를 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또한 사람 모집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한 것은 2014년 정도, 19년도 그때부터 이렇게 유료화가 됐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유료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군 어떤 재정 수입을 의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교통 질서가 좀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교통 질서가 조금 좀 나아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상주차장에 유료화하고 우리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 무인정산으로 한번 해보자. 정산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우리가 대도시 나가면 흔히들 주차를 저기 무인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 지역만큼만 해보자 해서 2020년도 사업비에 대체 반영해서 추진을 하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금년도 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은 2020년도에 완료됐고요. 근데 그게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이제 무료고 30분을 초과하고 1시간까지는 500원이죠. 그리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장 현재 징수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주차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보면 징수율이 38% 약 30%에서 40% 정도가 주차요금이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 70 내지 60% 정도는 바로 나가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출차를 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차 무인정산 시스템을 설치했을지라도 차를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직접 직원도 파견 나가서 현장 지도하니까 지금은 무인정산 주차요금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이 생긴다면은 이런 무인정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상인들도 주차 순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아니고 괜찮다는 평가는 받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평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요금을 징수할 때 인력으로 징수할 때 하고 무인 시스템으로 할 때 하고 요금은 얼마나 거치나요? 한 달이면은? 지금 인력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겨우 충당될까 말까 정도 됐고요. 지금 자기가 있어서 잠깐 우리 무인정산으로 받았을 때 말씀드리면은 1월부터 1월 말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 요금이 150만 원 정도 받았고 2월 달에는 220만 원, 3월 달에는 220만 원 정도. 그럼 220만 원 정도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결론적으로 1인 인건비, 한 달 인건비 정도 되겠죠. 다만 저희들은 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데는 비용을 저희들 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으로는 돈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설치를 하고서도 그 주차 순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롭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행감자료 5-1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일렌트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집행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쭉 보면은 기업은 모범 운전자 연합회 지원액이 있어요. 예.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필요한 그 장비라든가 피부기라든가 그런 걸 사는데 필요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상무검사 때도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 관련 장비 이런 것이 직접 했고 그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추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제가 잘 안 가서 예. 한 가지만 더 건의겠습니다. 행감자료 유자로 5-51페이지입니다. 구 제일프라자 상가 매입 예산 집사장 선정 과정에서 처음 매입 당시 경제기통과 부서가 맞았죠? 예, 맞습니다. 매입 과정은 처음에 매입할 때 용도병원 사용하고 이런 걸 이제 저번에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재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평수가 한 40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평당 얼마씩 산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 매수한 금액은 저희들이 약 25억 정도 지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보상이 한 5억 정도, 5억여 원이 들어가서 총 30여 원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소유가 됐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가가 한 13개 상가가 있었어요. 예. 13개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장사도 않고 폐업하다시피 문을 닫은 상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보면은 보상비를 1억이 넘게 해준 것도 있고 7천, 5천, 3천 작아야 2,900 그 정도를 해줬더라고요. 예. 이 상가에 여성 영업 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해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던가 건물을 매입하던가 거기다 영업보상 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2인 이상의 2인을 해서 산술평가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지급하는데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금액을 보상 가액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은 그 금액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행운하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만약에 이런 매입을 안고 그냥 개인 사업자들은 만약에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도 한 500, 300 다 못 받고 넘어가는데 이 군에서 매입했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을 보상해주면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보상 금액을 조절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수선집 같은데 무슨 영업보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문 닫는 당구장에 무슨 영업보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나간 거니까 전 알고 싶어서 이걸 보고 자료를 낸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의 농공단지가 몇 군데 정도죠? 현재 능선 패션 전문 농구단지 포함해서 총 6개소 있습니다. 6개? 네. 네. 농공단지 내 분양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분양은 100% 됐습니다. 네, 분양은 100% 됐다. 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휴업한 데도 혹시 있나요? 현재 전체적인 가동률은 약 80% 정도, 80% 정도고 휴업이라든가 폐업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업한 데는 몇 군데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등산
첫 번째 만들었던 은산 농공단지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업 펀지도 몇 가지 있고 휴업 펀지도 몇 가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있다. 그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치한 기업은 몇 가지 정도 돼요? 현재 그 외부에서 네. 부여근으로 이전한 유치한 기업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도? 예, 예.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은산 이 농공단지에 그 입주를 두 개 기업 했고요. 그다음 인천 농공단지에 한 개 기업이 이렇게 이전을 해서 이렇게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 건전한 기업인가요? 생각할 때? 강소 기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서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혹 있나요?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전에 2017년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전국 규제 지도를 만들면서 경제 친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그때는 부여군이 이제 최하 등급도 받았는데 2015, 16, 17, 3개년 연속 S등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 기업 그 친화도 판단은 공장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에 따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봤을 때 그런 규정을 보고서 전국 규제 조절을 판단해서 기업 친화성 여부를 보면서 등급을 이렇게 매겼는데 2018년도부터는 그 만드는 평가 자체가 한국에서 됐습니다. 그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폐지됐구먼요. 예. 그래서 부여군에는 현재 충청남도 현재는 전에처럼 2017년도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S 등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그때 이제 등급을 이제 보니까 이웃 동네 이제 논산 같은 데는 1위라고 해가지고 그 신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여가 이제 몇 위 정도 가나 궁금해서 한번 제가 예. 질의했거든요. 예. 그럼 한 중간 정도는 부여 이상이 가겠다, 중간 이상은. 현재 과거에 그 당시에 조례 규칙 제도라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뒤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해서 유지할 만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여는 이제 취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이제 우리 부여에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 시작했죠? 2014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예. 그럼 현재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여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부여 귀함. 그렇죠. 예. 부여읍과 이제 귀함면 이런 소재지 보시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산도 꼭 하고 있고. 아니 은산은 하지 않고 은산은 하고 이제 부여하고 귀함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하고 예, 있죠.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모두 됐고요. 예, 아파트 단지도. 예, 예. 그게 이제 그 부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어느 지역은 일찍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한다고 그 문의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 번에 싹 하면은 그런 문의가 안 들을 텐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예. 사람들은 문의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 이행되는 과장님 생각은 이거 몇 년도 오면 부여 귀함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2014년도 시작은 됐고 이 사업 자체는 JB라는 주식회사 JB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입니다. 우리가 일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JB라는 민간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얘들은 그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도시가스라는 것은 기본 배관 그 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관로 자체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여기 운행 설치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 현재 상당 부분이 지금 되어 있고 현재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약 48%가 지금 공급이 됐고요. 귀함면 같은 경우에도 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안 되는 것은 현재 그 가스 관로가 이렇게 계속 그 매설되고 거기서부터 분기돼서 가정에 이렇게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JB가스에서 저희들도 부여
부역은 모든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저희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경제성이라든가 JB가스에서 관료 자체를 이렇게 자기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JB가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9월이 그 부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구들의 이름 그쪽 지역에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귀암 지역에 지금 좀 나머지 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월이 4월이 그쪽 지역과 부여시장 특화거리,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그쪽 하지 못한 내각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24년도까지는 웬만한 것은 갈 수 있는 그 JB가스에서 할 수 있다 판단되는 곳까지는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사유가 있어서 배관을 설치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 곳은 잔여가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은 2025년 이후에 계속 설치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2024년까지 하면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도비, 분비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4년까지 이제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 국비가 이제 많이 따와도 그렇게 되나? 그 땡길 수가 없나? 그러면 그 저희들이 그 JB가스에 국비 말고 소위 말고라도 네. 부분에서 그 도시가스 배관 사업비로 더 준다 해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체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고, 네. 1년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JB가스 부여 여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상당 부분을 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가구 한 블록이라도 더 하고 싶은 욕심으로 보조금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만은 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이 있고, 이후 사업은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그 도비가 일부 분비가 반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비오나 귀함이 같이 이웃이 이렇게 할 때 같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도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지 주차장 구역을 이제 만들잖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구역은 쌈지 주차장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했죠? 쌈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쌈지 주차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상가 같은 일을 이제 매립해서 이제 철거시키죠. 그 보상이 또 그러잖아요, 상가. 예, 예.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가옥이라든가 예. 이런 게 지는데, 이게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상가 같은 데가 예. 상당히 위축되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못 느껴요? 지금까지 그 쌈지주차장을 했던 그런 상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저희 쌈지주차장을 했던 그 장소는, 거기에 했던 그 가게는 사실 그 휴업이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곳이 상당 부분 있던 걸로 알고요. 근데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곳을 좀 보시면은 주요 상가 번성하는 그 상가 뒤쪽에 많이 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면서도 그런 상권에 영향을 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좋은 반응이 일으켜야 되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쌈지주차장을 설치했나 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쌈지주차장을 인해서 보상을 받으면 부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까지 떠나는 사람은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은 대부분 상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 때는 그 이제 도시과 이런 데하고 이제 협업해서 예. 뭐 어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가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아, 담당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는 못 오지만 네. 우리 부서가 있잖아. 예? 예, 예. 그래서 어디를 이제 사비마을이 이주단지 만들댔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 어디로 이제 상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예? 만들면 예? 또 여기 이사 가지 않고 예? 그 상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는데 그런 건 경제교통은 않지만 어떤 장소 만들 때는 딴 부서 될 때는 그런 데하고 협업해서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쪽 지역에서 어떤 상가가 번성해서 하는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하신다면은 상당히 구심할 것이 상당히 많을 걸 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분양하고 상가 그 자체 상가 건물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엄청난 다른 외적인 요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사항이 좀 많을 걸로 보고,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상가가 있다던가 그쪽에 많은 그 차량이 밀집해서 교통 혼잡을 좀 예방하고, 또한 그 상가라든가 주변 상가가 좀 활성화되기 위한다면은 주차장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추진은 좋은데 이게 이제 딴 데로 이제 보상받고 가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부여는 대책이 없어. 어떤 인구 줄이는 이제 상당한 하나의 과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런 것좀 한번 생각하고요. 그 이제 쌍주차장으로 만들로 인해서 좋은 방법은 여기 이제 행감 자료 제가 이제 요구사항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2021년에는 줄었네요. 그 과태료 부분이. 뭐 쌈주차장 조성 현황 말씀이신? 아니요. 쌈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과태료 주차 위반 이게 예. 이제 상당히 줄었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2021년은 아직 다 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좀 한 반으로 봐도 예. 2019년은 2723회, 2020년은 5634건이고 2021년에는 현재 이제 우리가 다는 연말까지는 안 갔지만 예. 1214건인데 반을 보더라도 상당히 줄었다. 그럼 이것은 뭐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자동차 운전자 지역 주민들이 주정차 질서 의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홍보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쌈주차장 인해서 많이 줄은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일조를 좀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입은 이제 군 세입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딴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실지는 몰라도 가장 보람된 일이 뭐고 또 가장 아쉬운 일이 뭔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뜻밖의 질문이시라 제가 상담자들이랑 수없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예. 제가 경제교통과 업무를 맡은 지가 2년째 마음대로 있습니다. 근데 좀 그동안에 보면은 아까 좀 업무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곧 조성이 완료돼서 현재 산업단지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투자 유치 기업이 3개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거기에 한 100개가 정도 생겼고, 또한 거기에 투자한 유치한 기업이 강소 기업입니다.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했고요. 또한 최근에 금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주민 호응도가 좀 괜찮은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가 보유한 통백 쪽으로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 관심 없었는데 농가 수배에 보면은 그게 흥시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사업을 해봤고요. 또한 가정별로 갖고 있는 LPG 소형
저당 팩트가 있는데 현재 그 21일까지 갖고는 겨우 74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톤짜리 수용 저당 팩트 가정별 보급하자. 그래서 이번에 좋은 반응이 있고요. 또한 좀 끝으로 말씀드리면 유휴 공간, 도시 내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쌓이고 악취들하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임시 공용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생각나는 데는 어떻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 되셨네. 2년 동안 계시면서 과장님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으세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세요? 심정? 교수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물론이죠. 인사권자의 마음이지만 이고요. 본인의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경제기획과 일을 해서 손들 받은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똑같은 구역운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기획과 있는 것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소신 있는 과장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능력 있는 과장이다 이런 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이 있겠고 어떤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 소양과 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제 가치관과 소양이 상대한테는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뒤돌아서서 반성도 하고 다시 고쳐 나가고 다시 개선할 것이 뭔가를 찾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예. 이어서 업무적인 거 몇 가지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예?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업무 추진현황 보고 111쪽에 보면은 에너지 뉴딜 가스 시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부여군에서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과 또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은 우리 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신다겠죠? 예. 근데 보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부여국을 제외한 각 면 단위 지역에 얼만큼 이 LPG 보급 사업이 추진해 왔는지 또 한 군데 안 들어간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필요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얼만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와 있는지 지역 몇 단위예요. 그리고 아직 미보급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2016년도부터 부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3년 3리 지역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총 10개 마을이 되고요. 근데 총 가구수가 혜택받는 568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4,800만 원이 금년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LPG 수용전선에서 보급 사업을 실행할 때는 먼저 읍면을 통해서 희망마을을 봤습니다. 희망마을을 봤는데 이 희망마을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부담도 있고 또 마을 내의 필요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소형 LPG 가스 자체는 우리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20kg짜리 그것은 취사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면은 많은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소형 전원탱크 한 건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분기해서 각 가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LPG 소형 전원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마를 보고, 이 사업은 국비 또는 도비와 우리 분비가 함께 투자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구릉면 태양 1, 2마을 하는데 그때 희망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2019년도까지는 희망마을이 많이 나왔는데 2021년도 사업대상대로 할 때 22년 조사를 해보니 갑작스레 확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마을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3분의 2 정도의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면은 그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고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 참여율이 좀 낮고, 또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전에는 가스와 그 정도 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석유보일러를 쓰고, 또한 화목보일러를 쓰고, 또한 다른 경우는 전기보일러를 쓰고, 또한 그 취사용도 LP가스 말고도 전기로도 좀 취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희망마을이 상당히 갑자기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돼봤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도 이 마을 단위 LPG 소형 전원탱크 사업은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좀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마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가구별로 합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가구별로 마을을 먼저 선정하고 그 참여하는 가구별로만 하면은 오히려 효과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구별로 그 설치되어지는 가구 단위 LPG 소형 탱크를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산면 가구 1, 2와 임천면 분사 1, 2마을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 사업은 국도비 없이 구역은행 자치 별도의 시범 시책을 해서 전년도에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는 더 효과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상당히 저희들이 97가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8,8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각 가정별로 쓰고 있는 어떤 에너지 비용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는 저희들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본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단기 또한 중기 계획까지 자세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민들이 우리는 언제 LPG 가스 들어오냐,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막 부러워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들, 면단의 주민들, 시골 주민들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 중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판단하면서, 단 물론 돈이 문제일 텐데, 예산이 문제일 텐데 제가 과장이라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복지 증진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볼 때는 지금 최대한 능력을 좀 발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원하는 마을, 원하는 가구, 또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단기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봤으면 어떡하나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에너지 복장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또 앞으로 중장기 단기 계획에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4쪽에 있는 주요 업무 추진 버스 무료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재작년이죠. 19년도 도지사 공약으로 전국 최초 75세 이상 노인과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는 그 도에서 그 어린이와 청소년도 버스비를 무료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5월 27일 날 그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15개 시장 군수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등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내년부터 2024년도까지 만 6세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8세 고등학교까지 도우미 시군비 50%씩 부담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대도시나 뭐 서울 지하철 요금은 몇 세부터 무료죠?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무료로 탈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 가면 무료로 이제 탈 수 있는 나이인데, 예, 그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농촌 지역은 그 75세부터 버스 무료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 엄연한 그 교통복지 불균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에 산다고 대전교통 하나밖에 없는 농어촌 버스를 이 노인들이 요금을 내고 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지 농어촌 지역 노인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와 노인복지 증진,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제26조, 그 다음에 수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75세 이상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재정상 이유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타 지자체 시군도 이렇게 70세 이상 무료로 하는 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뭐 알아보니까 뭐 충북 영동군이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전북 진안군 이런 데는 70세부터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료화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부여군도 75세를 70세 무료화로 한다고 하면은 대략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70세 이상으로 다 5세를 낮출 때 농어촌 버스 무료화 요금을 그 저희 70세 이상 국가에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재정상 이유가 첫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파악한 바로는 5세를 낮출 경우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추정 예산만 있으면 예. 70세부터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죠. 법적 노인. 예, 맞습니다. 예. 65세부터 65세부터 들어간다면 10억이면은 무료로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아, 예. 대략적으로 예, 정확한. 예.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우리 시골에도 좀 복지라든가 교통수단에서 좀 편의를 좀 봐야 되겠다는 뜻도 있지만,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우리 부여군도
65세 이상 그 노인, 법적 노인 버스 무료화, 경 예산이 좀 그렇다 치면 70세부터라도 버스 노인화를 하면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 어르신에 대한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더 좋을 줄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그 버스 무료 탑승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었는데 70세 근데 충청남도에서는 75세부터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여금만 시국의 시군 중에서 부여금만 70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 뭐라 전체적인 시군 간의 어떤 그런 연령층을 봤을 때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75세로 이렇게 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약이 폐지된 거예요? 변경이 됐다고. 변경이 됐다. 조정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65세,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무료 탑승을 하면, 서울 지하철공사에는 재정 적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65세 이상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갔다 온 강원도 정선군, 의원님께서 항상 방문하셨던 전남 신안군, 또 경기도 화성시라든가 안산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다는 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지금 넓혀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다만 저희들이 그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상으로 보면 약 9억 내외 정도 이렇게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0억이 조금 10억까지 최대한 10억까지 가겠죠.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한다면은 먼저 우리 같이 충청남도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국비 부담 능력도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력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65세까지가 당장 그 뭐 시군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본다면 70세부터만이라도 내년도 사업을라도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70세부터 한다고 해도 5, 6억이면 그 다른 뭐 좀 낭비성 예산 좀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저는 예산상 문제라고는, 재정상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 차이, 생각을 바꾸는 거와 의지를 바꾸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고 70세 이상 무료화를 한번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와 관련된 건데, 부여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농어촌 노선 감축 대비해서 버스 이용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19년도 10월부터 농어촌 지간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간선 순환버스, 좀 생소한 말씀 같은데 저도 이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몇 군데 지간선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인천 충화 지역과 번역과 석성 추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인천 충화면간 2개, 예. 또 석성 춘천간 네. 3개. 그래서 인천면과 석성면에 그 설치된 순환버스 환승장, 예. 거기서 다 내리면 하차하면은 각 행성지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지선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 가성버스도 아주 이용하고. 편리하다고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편하게 잘 다니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 효과는 정확히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간선 이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달라진 것이 있으면 뭔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 시책을 도입하면서 달라진 것을 좀 대별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른 노선 폐지 우려를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재원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다는 재원적인 부분이 좀 도움이 있었고, 또한 노선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정보스 원가 분석 효율화 방안 연구용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런 지간산제, 그게 지선은 각 마을, 수복지 마을에 들어가는 지선,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주요 도로, 이렇게 국도변이라는 건투로 그 함께 혼합해서 움직이자. 간선도로는 하지만 지선에 내려주면은 거기서 환승해서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면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 방안 용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감축이라든가 버스 노선 축소였던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지간선제를 저희들이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기존에는 불편한 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거는 한 지역에서 주민이 그동안에는 차를 탔으면은 군청까지 바로 직통을 올 수가 있었는데 꼭 환승을 한다는 불편함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했던 그런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 변경을 해가지고 좀 주민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을 이제 해소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또 농촌 재정 지원 문제도 있고, 그런 지간선을 이용한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또한 국비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된 노선이 어딘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한도에서 정말 주민들 교통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감사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또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지난 6개월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좀 아쉽더라, 이런 점은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좀 고쳐서 바로잡아서 새롭게 잘해보자. 그래서 승적인 한 해를 보내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사 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유능하신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머리맡으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올 한 해 오늘 말씀들을 최대한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5개 산업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동안 기업체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 좀 가져보셨나요? 전체 모여서 함께 하기는 그렇지는 못했고요. 군수님이 직접 산업단지 관리 수장이라든가 했었고, 현장에 또 군수님께서 각 개별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직접 보시고, 저희들은 또한 그런 기업과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걸 절대 하지 않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업체 일부를 방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산업단지가 5개가 있으면 그 단지별로 운영 협의회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경제교통과에서 단지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 수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해보고 이런 건 없었어요? 기업체 애로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수시 이제 파악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 간담회라든가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단지 활성화 그 시책을 좀 하고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면 저쪽 아놀드 파마인가 그 옆에 게 보면 기업인 협의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기업인 협의회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줘요? 그래서 약 8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료까지 그런 것들? 임대료는 세무시 있고요. 네. 기업인 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운영할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주는 근데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기업인들끼리 서로 구충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그 어떤 회의를 가지면서 그 어떤 그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고, 그러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그렇게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사업비는 반납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올해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또한 그 코로나 상황으로 후전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문을 할 거고 기업인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자꾸 그 사무실 공간을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맞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보조금이니까 다 정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 부분은 보조금에서 저희 지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분들의 역할은 뭐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그 5개 산업단지에 지금 입주해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은 이분들한테 사실은 군에서 잘 해줘야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객지나 어디 갔을 때 부여군에서는 우리가 입주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과 걱정도 가져주고 이렇게 하더라라는 좋은 얘기가 퍼져야 앞으로 우리가 홍산에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아무래도 그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아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들께서 많이 바쁘고 힘드신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우리 또 공직자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제가 좀 유기주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뭐 저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 75세 이상 지금 버스비를 안 받고 있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사실은 이 청소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 복지를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행히 이제 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완전을 좀 기해서 준비를 좀 해주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콜비를 좀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500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500원까지 올려놓은 것도 경제교통과나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만큼 올려놓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올려줄 필요성은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추경에 그렇게 세웠으니까 내년에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분들이 어쨌든 택시 종사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쨌든 콜비를 조금 더 인상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콜비라는 것은 쉽게 해서 승객이 납부를 해야 돼 이렇게 금액인데 이제 콜비가 1,000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는 500원으로 좀 저희들이 부여원에서 한 콜당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물론으로 500원은 승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전자가 택시 기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택시 승객 그분이 부담 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을 택시 기사가 하다 보니 그것 자체가 또
그분들은 더 좀 수입도 그냥 줄어들고 어려운데 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겠고 있습니다만 저는 콜비 자체를 일정 부분은 더 부여을 해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택시업계 어렵다 그럼 같이 수긍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콜비를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물론 과장님께서 어쨌든 뭐 계속 그 과에 있을지 아니면 이동할 때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동을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을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한테 이렇게 좀 인수인계 좀 하셔서 네. 계속 연속성 있게 그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택시 타보셨어요? 예.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방호벽을 해놨더라고요 택시에. 저도 타보니까. 예. 앞에서 뒷차서 구분해서. 예. 근데 일부 기사분들은 그거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그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떼어서 이렇게 보관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 코로나 방호벽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원을 잘 해준 것 같고요.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그 택시 방호벽이라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지금 택시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 방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다 지원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라도 분에서 좀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저녁에 대부분 택시 타시는 분들이 술에 취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하다 보면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강제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 방호벽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것도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개인 택시 지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소문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방송에 언론에 다른 거 보면은 택시 기사를 폭행을 해서 또한 사회 이슈가 되고 또한 처벌까지 가지고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 좀 반기를 하고자 그런 원하는 그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내년도 실책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택시 종사자와 버스 종사자를 다 합쳐도 제가 볼 때 한 250명 정도 되나요? 네, 270명 정도 돼요. 그 정도 됩니까? 네. 근데 어쨌든 외지에서 관광객이 자기 차를 안 몰고 부여를 왔을 때 이동하는 수단은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택시 종사자와 버스 종사자들한테 깔끔한 유니폼이라도 제공을 해서 일단 부여를 딱 와보니까 내가 택시를 탔다 버스를 탔는데 이 종사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그 시책으로 하든 아니면 택시 운전자의 그런 어떤 후생복지 차원이든 떠나서 그런 부분에 좀 그런 이미지 쇄신되고 그런 부여에 찾는 부여가 좀 더 나은 이미지로 더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계시면 과장님께서 하실 테지만 혹시나 다른 분이 오시면 인수인계 좀 철저하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살림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 힘만 들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살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집안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붕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경제개통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뭐 교차로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 뭐 10m 이내 이제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소화기 주변에서는 뭐 5m 이내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뭐 30km라든지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 8월 3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하루 평균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건 정도 이렇게. 10건 정도가 들어와요? 예, 최근에 10건 정도 들어왔었고요. 예. 그 전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왔었죠. 한 15건 이상 들어왔었죠. 그러면 제가 좀 사실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보면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가주택이 오후 8시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저녁 시간이 6시 반부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조금 그게 좀 아마들이 이제 학생들이 하교를 했기 때문에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라는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0km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속도가 예. 그 스쿨존 지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일은 이제 시간대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을 뺀 이후 시간에는 그게 좀 해제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일별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때도 좀 그 부분을 좀 해제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한번 제 고민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굳이 학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8시까지 오전에 8시부터 8시까지 주민신고제가 있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불만을 좀 많이 해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그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신설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한테 좀 피해가 가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일제로 30km를 좀 제한을 좀 두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좀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좀 건의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가 네. 그런 비가 있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행정안전부에 정책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론은요. 근데 지금 시행하고 1년도 지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정책 건의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저녁 6시 이후부터는 학생들도 초등학생 특히 다 집에 갔을 시간대이기 때문에 6시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시나 5시부터는 주정차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그 속도 문제 30km도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들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앙부터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청년 일자리거든요.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청년 일자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곧 인구 증가거든요. 요즘 사실 인구가 증가한다기보다는 다들 자연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너나 없이 출산을 회피하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굿드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굿드레가 연속 10년이 넘도록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게끔 그 대단위로 청년층의 농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농업하기 좋은 뭐 부여군, 뭐 부가가치를 잘 낼 수 있는 뭐 부여군 해가지고 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대단위를 해서 우리 부여군 하면 아 농업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거든, 할 일이 없거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관망만 하고 있어. 물론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거든요. 우리만큼 감수하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일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돈도 벌 수 있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구틀의 농사하면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좀 확대시킬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여군이 전국으로 세계로 농업군임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재정 일자리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 일자리입니다. 단기 일자리 불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부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부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이 창업농을 하는데 좀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청년들한테 희망하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규모는 적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준 사안이 있었는데 청년 농군 육성은 현재 농업일센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가 그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청년 일자리를 저희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농업을 통한 저희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는 뭔가 차도를 두겠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들 역정을 한번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박람회를 해마다 이제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짧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여군에서는 그 농업박람회를 한다. 대단위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그러다 보면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신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농업군으로서 더 활기차게 우리 부여군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전 공직자분들 함께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